구독, 좋아요. 지금 사실은 뭐 이건 추측이긴 네. 하지만 그 당시 9월 달에 네. 한학조 총재의 변호인이 미리 가서 만났잖아요. 네. 특검을 차담을 하고 들어가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민주당 쪽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얘기할 사람 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협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지금 물론 기소는 했습니다만 기소를 안 네. 할 수 없잖아요. 네. 기소는 했습니다만 도대체 그 기소의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잘라서 했고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해서 했는지는 지켜보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는 하는 척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사는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증거나 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다 잘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당시에 얼마 전에 특검법에서 관련 사건으로 다 의율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을 빼서 협상을 했고 그 협상한 내용이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뭐 법사위원들하고 논의가 됐다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뭐 그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런 특검 받아줬다가 오히려 자기네들 자기 발등 찍듯이 됐던 게 이제 드루킹 특검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기 그렇게 발등이죠. 특검. 그때가 추미애 아니었나요? 민주당. 그렇죠. 추미애 그죠? 당대표 네.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소리 듣고 있는 거죠. 네. 보수의 할매가 됐지. 이제 맞아요. 왜 받았던 거예요? 그럼 대체 드루킹 특검? 아니 그때는 네. 그 김경수 나올 줄 평창 몰랐지.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네. 이건 분명히 우리 진영의 지지자가 아닐 것이다 음. 라고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였어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그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이고 네. 소위 말하는 경공모 문재인 대통령 선출될 때 지지했던 그룹이었잖아요. 네. 뭐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 조건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이런 거 자기들 그 내부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약간 그 평창 올림픽 문재인 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나쁜 댓글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추미애 대표는 모르고 이건 우리와 정치적 다른 쪽에서 진영에서 한 걸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드루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거였어요. 뭐냐면 컴퓨터 이 매크로로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이 막 엄청 달리니까 김어준이 이제 이거 뭐 댓글 조작 의혹 그렇죠. 같은 거 네, 제기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였는데 추미애가 그러면 당의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인가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특검으로 이어졌는데 웬걸? 맞아요. 그죠? 김경수가 김경수가 이제 걸렸죠. 김경수가 있다 왔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막 김어준 거 듣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나는 김경수가 무죄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 김어준이 할 때 보면 네. 뭐라 그랬냐면 그놈의 닭갈비.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잘 뽑아내는 게 있어. 보면 딱 사건의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갔을 때 눈을 끌만한 것들 딱 잡아내요. 연어회 같은 거네. 연어회, 네. 그다음에 생태탕, 그다음에 닭갈비 먹으러 가는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작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맨날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것도 마치 본인이 얘기를 안 해. 네. 어떤 그 재판에 참관했던 기자가 자기가 어떤 취재를 했다. 그 자기가 법정에 들어가서 그걸 다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쪽 지지자들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김경수가 무죄 나올 줄 알았어. 웬걸? 고등법원 대법원 다 유죄 나왔어. 그렇죠. 엄청나게 나온 거잖아요. 닭갈비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랑 그랑 네.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야. 댓글 조작하는 거하고는. 그렇습니다. 그 드루킹도 있었고 그리고 더 있어요. 아니 사실 문재인 정부 2018년인가 미투 운동 네. 그 엄청 떠들썩했었을 때도 원래는 처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네. 예. 강릉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으로 이게 시끄러지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면서 이 정치권에서 미투 운동이 생겼는데 결국 이걸로 날아간 게 안희정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안희정 그거 없었으면 이미 대통령 돼 있었을 텐데. 안희정이었어요, 그죠? 네네. 안희정. 그래서 그때 네. 안희정 박원순. 그렇죠. 안희정, 박원순 둘 다 맞네. 마찬가지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네. 그때 미투 그 문제 나오면서 결국은 뭐 대권을 향하던 안희정 네. 지사가 낙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하다가
다른 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듯이 지금 사실 통일교 문제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사의 대부분의 그 있었다고 추정하는 그 기간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2018년도부터 2020년 사이 그리고 네.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22년 대선을 대비한 2021년도 후반기의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네.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 그러면 통일교도 생각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더 잘하지 야당한테 더 잘했겠어요? 솔직히. 그러네요. 아니 뭐 통일교가 무슨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기는 자기 전국적인 교세를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사업도 전국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자기들이 민주당이 잘 보여줄 필요도 국민의힘에만 잘 보일 필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다 접촉을 했겠지. 네. 그게 당연하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는 길을 권성동을 통해서 뚫은 거고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있었을지.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당선됐을 때도 뭔가 뭘 했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한테 더 어떤 접촉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전재수 의원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소위 친문에서도 가장 친문에서도 대표적인 윤건영 전재수였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통일교의 해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그쵸. 했잖아요.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부러 그 영상에 다 남겨가면서 해산되는 거 맞죠? 그래서 법제처장 자기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한테 물어보면서 검토 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누구 보라는 식 같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봐라. 너희들 해산될 수도 있다. 너희들 해산되면은 종교단체는 사실 해산돼도 뭐 다시 종교를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 법인의 재산이 날아가는 게 이제 국고기속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엄청난 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일본에서도 실제로 해산되고 있는 부분이 청구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니들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특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밝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좀 전방위적으로 좀 조사를 네. 해봐야 된다 보여요. 저는 네. 통일교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뭐 소위 차어머니 한학자 총재를 만날 때 네. 그냥 아무 뭐 증거도 안 남기고 돈을 줬을까요? 돈을 주는 사람들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다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제가 돈 주는 사람 입장이라도 당연히 천정국에 와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기록을 다 남기지 그냥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게 돈 줄 거였으면 진짜 믿을 만한 신복한테 그냥 현금부터 갖다 줘라. 이러고 말지. 뭐 하려고 이렇게 뭐 경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 너무 좀 그렇죠.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네. 많아서. 야 아직까지 이제 워낙 이제 뭐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수사기관이 오히려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바로 민주당 쪽을 향해서 위해서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의혹이 결국에는 이어질 수는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이건 결국에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 거죠. 임종성, 김규환 등등 한학자 행사 동원. 그래서 이 의원들 위해서 많은 비용 지출했다. 그리고 저 TM 일정, 저 TM이 뭐냐면 트루 마더의 줄임말이래요. 통일교에서 그 참 어머니 한학자, 이 트루 마더, 이 TM 일정 해가지고 전재수 블라블라 하는 이 특별 보고 문건. 그래서 이 한학자와의 면담 정황. 그럼 이게 다 언제냐? 2018년 말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이 짐 로저스가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이 판을 깔고 떠들썩하게 언플했던 요 이벤트를 지금 결국에는 통일교 게이트의 어떤 핵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그 주변으로 빨리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전하려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민주당 정권 시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으로서는 사실 이게 다 드러나면 쑥대밭 될 수 있는 것들이 네.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잖아요. 엄청 크죠.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의원 숫자가 많잖아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많으면 네. 걸릴 물고기도 많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웬만큼 다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권성동 의원이 구속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중진 의원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과거의 어떤 의원들이었던 현재 의원들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의원이 과연 전재수만 있을까? 친문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역 의원들 굉장히 다선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 있었던 고위직들, 이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 지금 뭐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정말 상관이 없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로까지 이어지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어쨌든 정치자금법으로 가느냐, 뭐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지만 정치자금법으로 가느냐, 뇌물로 가느냐. 네. 뇌물로 가면 공소시효가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시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수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가 그러면 단순히 그냥 나 아무 목적 없이 정치자금을 대줄게 이런 게 친분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에게 뚜렷한 목적들이 있었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 내에서도 그 안에 있는 검사들 내에서도 뇌물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가지고 민중위 특검한테 보고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번에 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 과거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확장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 세력에 종교 세력이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거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국회에 네. 외부 뭐 이렇게 토론자 자격으로 네. 전문가로서 나가서 토론하러 갔다가 이제 혼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앉아서 국회에 있는 네. 밥을 먹는데 보니까 여기 뭐 이상 백치단 사람들이 2명 정도가 같이 세트로 다니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목적도 아니고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밥 먹거나 국회의원들 뭐 하고 나면 대신 결제해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 내가 그때. 근데 저 사람들이 뭐지? 그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그 종교 집단에서 뭐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누가 기업을 보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번에 발본색원 해야 돼요. 그리고 난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네. 그러네.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같이 밥을 먹고 나서 계산했으면 내가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형사 변호사의 촉으로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이 사람들이 요 안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밥값을 대신 계산해주고 아예 막 그러니까 의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 솔직히 밝혀야 돼 이거를 자기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지금 민중기 특검이 특히 이제 전재수 것만 똑 떼놓고 일단 네. 얘기를 하면 지금 뭐 공소시효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묵혔던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수사 받아서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또 액수가 크면은 무슨 뭐 특가법 어쩌고 하면 또 공소시효가 확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 네. 그러니까 1억 이상이 되면 15년이 되는 것이고, 네. 3천만 원 이상 1억까지는 지금 10년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지금 벌어졌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10년이면 그래도 2028년도까지는 최소한 공소시효가 확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문제는 정치자금법은 7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7년이면 이미 지났을 수도 있죠. 2018년도 기준으로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벌써 2025년도잖아요. 그럼 올해 지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저는 당시에 파견됐던 수사 검사들이 저는 다행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내사번호를 붙이고 네. 이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걸 민중기 특검 측에서 이걸 무마를 시킨 거잖아요. 안 된다고. 네. 이 뭐 특검 범위 아니다. 특검 범위 아닌 게 어디예요? 다 인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수사 거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건 말이 네. 안 돼요. 이제까지 모든 특검이 다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특검 다 인지 수사했습니다. 네. 만약 국회의원이 네. 나왔으면 당연히
관련 그랬겠지. 사건이라고 했겠지. 그랬겠지. 근데 그랬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다행히 혐의점을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점을 뇌물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공소시효도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면 수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서 뭐예요 이거 괜히.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공소시효도 분명히 하긴 했을 거라 생각해요. 날짜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정치자금법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 뇌물죄로 해야 되겠다. 그 대가성도 얘기했잖아요. 해제터널 공사에 대한 네. 것이라고. 청탁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혐의 자체는 뇌물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공소시효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수사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조치를 해놨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특검에서 마지못해서 11월 달에 넘긴 거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법적인 책임져야 되니까 어쨌든 이건 명확하게 직무유기죠. 남겨는 놨다.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봐요. 전 다 남겨놨다고 보고요. 네. 이건 나중에 수사가 돼야죠.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한 것도 수사가 돼야 돼요. 이건 통일교 관련한 것도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마시킨 부분, 하나는 그 돈 불법 자금 제공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일지 뇌물죄일지 이건 봐야죠. 이 두 가지 기류를 놔두고 수사가 특검이 돼야 되지. 이걸 마치 민중기 특검은 아무 잘못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검을 특검하는 선례가 생기긴 해야겠네요. 특검이 이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네.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특검이 수사한 기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술한 내용이 쭉 있을 거고 그거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다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선별했는지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선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직무유기니까 직권남용이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초유의 특검을 특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정철 그 개혁신당 최고위 말씀 들어보니까 또 같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통일교 훼손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여러 번 얘기한 게 정말 이상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민중기 특검에 가가지고 통일교 사람들이 야 우리 권성동한테만 준 거 아니고 민주당 쪽에도 매겼어라고 얘기를 했을 했으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실로 바로 그 특검으로부터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무조건 부분이 갔다고 봅니다. 들어갔다고 의심이 절로 사실 생기네요. 저도 그 부분이 제가 의심되는 게 분명히 정보 보고가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특검이 독자적으로 뭘 하니까 뭐 전혀 터치하지 않고 전혀 보고받지 않는다. 에이, 누가 만든 특검인데? 그러니까 그죠? 그 민주당에서 네. 아니 심지어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기사 내용 중에 한 달 전에 봤었나? 되게 네. 깜짝 놀란 게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대법원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시킨 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아니 이거 기사 제목이라니까. 내가 읽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민주당 하명받고 특검하는 거야? 수사하는 거야? 뭐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이제 조희대 네.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전혀 뭐 혐의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뭐 조희대가 여기 아마 내일 어저께 개딸들은 그랬을 거예요. 역시 조은석도 어쩔 수 없네. 네. 조은석 특검도 역시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래서 2차 특검 가야 된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그쵸. 당시에 이런 네. 부분들이 뭐 대통령실에 정보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추미애 법사위가 칼춤 추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계엄 당시 협조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래서 공범이라느니 막 김용민 간사도 떠들고 막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러면 그 조은석 특검에서 내란이라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 특검에서 그러면 이 대법원 사법부도 그러면 협조 한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지금 방금 맞아요. 이제 설주환 변호사께서 기사로도 나온 걸 내가 봤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건데 그 정도로 그 민주당이 사실상 만들어서 띄운 특검이라고 한다면 아니 민중이 특검에서 통일교 애들이 민주당 쪽에도 문재인 시절부터 다 니네 돈 매겼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실로 보고가 안 들어갔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통일교라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오는데 네. 그러려고 지금까지 돈을 뿌려놨는데 돈을 그쵸. 뿌려놨으면 돈을 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다 뿌렸을 거 아닙니까? 뿌려놓고 이제 나한테 공격 들어왔으니까 자, 당신들 잘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야 자칫 잘못하면 늘 해산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지금 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네요.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낌상 그렇게 봤고 대충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이제 되는 과정에서 이제 네. 과연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한 발 나가느냐 네.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걸 나가게 하려면 특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직접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결국은 경찰이건 지금 특검이건 간에 모두 다 민주당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기관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경찰 특히 더 자유롭지 못해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압수를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사한 대로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거기서 또 선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하지 않게 하려면 그 내용된 자료와 정보를 공정한 수사기관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특검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